저는 처음에 여기 있는 이 2장 정도 있죠? 이 300개를 외우는데 5시간씩 걸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8살이고 2017년도에 고려대학교 치기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탭스를 응시한 이유는 의치전원 입학을 준비하고 있어서 탭스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탭스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그것 외에도 시험 일정도 많이 있고 가격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고 또 탭스가 뉴탭스로 바뀌면서 풀어야 하는 문항수도 줄어들고 시험 시간이 줄어든 것도 탭스를 선택하게 된 이유예요. 아무래도 풀어야 하는 문항수가 많다 보면 그만큼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시간도 긴데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뉴탭스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영어 공부를 오랜만에 다시 시작해서 사실 첫 시험을 좀 못 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또 스스로도 영어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치가 조금 있긴 했었습니다. 사실 근데 공부를 하면서 점수에 대한 기대보다는 별 생각 없이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어련히 오르겠거니 생각하고 공부에만 집중한 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동안 영어에 손을 놓다가 올해 2월부터 다시 뉴탭스 준비를 시작했어요. 처음 2달간은 강남역 해커스 학원을 다녔고 4월부터 6월까지는 독학으로 3달간 공부했어요. 2월, 3월 학원을 다니면서는 월화수목금 아침반으로 등록해서 8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독서실에서 공부했어요. 독서실에서는 저녁 11시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는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나 논리, 방법들을 중점적으로 배우려고 했었고요. 4월부터는 독학을 하면서 주로 문제집을 풀었어요. 이때는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도 병행하고 있어서 하루에 서너 시간씩 공부했었습니다. 단어를 기본으로 외우고 LC나 RC를 한 세트씩 풀고 리뷰했어요. 우선 가장 취약한 파트는 독해였어요. 시험을 볼 때마다 독해는 항상 시간이 부족했었고 거의 대부분의 시험이 독해가 청해보다 점수가 낮았어요. 독해 점수는 200점 넘기기도 힘들었는데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극복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임하는 마음가짐이 좀 중요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함에 있어서 공부하면 무조건 보상은 따라온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어. 저거 문제 좀 푼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어 라고 생각하기보다 마음을 차분히 가지고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들 앞에서 겸손한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한테는 충분히 자신감을 줘야 돼요. 열심히 공부했다면 문제 그거 어렵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이. 본인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문제가 조금만 어렵게 나와도 지레 겁을 먹게 돼요. 그리고 겁을 먹게 되면 쉬운 문제도 어렵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시험을 망칠 수가 있어서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절대적인 공부량을 늘리려고 했어요. 4월달부터 독학하면서는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좀 많이 풀어보자 라고 생각해서 여기 있는 책들을 6권 되네요. 이 책들을 다 풀고 푼 다음에는 틀린 문제도 틀린 문제지만 맞은 문제들도 다시 봐요. LC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파트 4나 파트 5보다 1, 2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1, 2의 경우 한 번씩만 들려주고 처음 듣는 수거 같은 게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 2에서 처음 듣는 수거 혹은 익숙하지 않은 수거들을 LC를 풀 때 안 들리는 수거나 단어가 있었다. 그러면 문제 옆에 체크를 해두고 리뷰할 때 스크립트를 보면서 내가 못 들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고 외우는 거죠. 복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항상 리뷰할 때 틀린 문제뿐만 아니라 쭉 풀었던 문제들을 보면서 맞은 문제 중에서도 내가 모르는 단어들이 있었으면 이 단어들을 쭉 빼서 따로 정리해서 외웠었어요. 저도 처음에 아니 시험에 어차피 새로운 지문들, 새로운 LC 담화가 나오는데 기존에 나왔던 지문들을 읽고 연습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확실히 지문을 읽고 연습하고 하면서 독해력이 늡니다. 그리고 LC 담화 같은 경우도
나왔던 수거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곤 해요. 그래서 기존 것을 공부하고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죠. 리딩의 경우는 처음에는 한 지문 읽는데도 오래 걸리지만 풀고 또 풀다 보면 유레카하는 순간이 와요. 점차 빈칸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중점적으로 찾게 되고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구분해서 읽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주어와 동사만 보고도 그 문장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게 될지 이 흐름을 예측하게 되더라고요. 완전 꼬인 문제만 아니면요. 저는 문제집을 풀면서 모르는 단어들을 다 뽑아서 따로 정리했어요. 이런 식으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단어들을 따로 타이핑을 해서 그것을 외웠었고, 따로 정리하고 이제 같은 뜻을 가진 단어들이나 혹은 생긴 게 비슷해서 헷갈리는 단어들은 같이 묶어서 외우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 claim 주장하다, reclaim 되찾다, proclaim 선언하다, acclaim 찬사나 환호를 보내다, 혹은 buttress endorse, uphold, bolster 이 단어들은 다 지지하다 라는 뜻을 지닌 단어들이에요. 또 volatile 변덕스러운, versatile 다재다능한, futile 헛된 이렇게 생긴 게 비슷한 단어들도 있고요. 그래서 뜻이나 생김새가 비슷해서 헷갈리는 단어들은 RC나 복화에서 자주 패러프레이징 돼서 등장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외우는 게 도움이 됐어요. 탭스 시험은 정말 단어들이 어렵고 처음 외울 때는 외우는 것도 오래 걸려요. 저는 처음에 여기 있는 이 2장 정도 있죠? 이게 약 300단어 정도 되는데 이 300개를 외우는데 5시간씩 걸렸었어요. 눈이 빠져라 하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잘 안 외워지면 암기법을 총동원하셔서 암기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잘 안 외워지면 구글에 이 단어의 어원을 쳐요. 그래서 어원을 검색하면 그 단어에 담긴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prejudice, prejudice 이렇게 어원을 나누자면 미리 판단하다. 그래서 이제 편견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훨씬 그 단어들을 외우는데 도움이 되고, 두 번째로 그래도 안 외워진다. 그러면 발음을 해보면서 암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tumultuous 이 단어는 발음했을 시에 춤을 추어요 이렇게 읽히잖아요. 그래서 시끄러운 환경에서 춤을 추는구나, 시끄러운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는 거죠. 또한 여러 번 나눠서 암기하는 것도 효과가 있어요. 단순히 한 번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2월, 3월 달에 스터디를 하면서 저녁에 한 번 암기를 하고 또 학원을 가면서 버스 안에서 또 한 번 암기를 해요. 아침에 한 장짜리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저녁에 한 번 암기를 하고 아침에 한 번 암기를 하고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암기를 하면 더 잘 외워지더라고요. 지금 뽑아둔 이 단어들은 대략 20장 정도 되는데 최소 4-5번은 본 것 같아요. 지우고 또 외우고 지우고 또 외우고 볼펜으로 써놓고 연필로 외워졌는지 안 외워졌는지 확인하면서 4-5번씩 외웠어요. 시험 전날엔 전 컨디션을 위해서 무조건 11시에서 12시 사이에는 잠을 자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이상하게 12시가 넘어서 잠에 들면 그 다음날 머리가 이제 굳어있는 느낌이 들고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전날엔 항상 일찍 자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시험일에는 비타민 드링크를 먹고 들어갔고 초콜릿을 항상 챙겨가서 LC 파트가 끝나면 먹고 싶지 않더라도 뇌에 당분을 공급하는 의미에서 강제적으로 초콜릿을 먹었습니다. 저는 해설서나 스크립트를 굉장히 애용했어요. 생각해보면 문제뿐만 아니라 해설서 또한 문제집을 만드는 사람들이 공들여서 만든 거잖아요. 여기에도 어떤 정수나 논리가 담겨져 있을 거란 생각에 풀고 나서 모르는 문제나 아는 문제 또한 이 해설서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논리로 풀었는가를 보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집마다 다르더라고요. 해설서에 공들인 문제집도 있고 아닌 문제집도 있고 닥친 대로 하는 거죠. 영어 실력을 올릴 수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필요하시다면 스터디도 잘 활용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스터디를 하면서 단어를 틀리거나 지각 혹은 결석을 하면 벌금을 내는 제도가 있었는데 2월, 3월 스터디를 하면서 스터디원들 중에서는 제일 벌금을 적게 냈었어요. 공부량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사설 문제집을 더 많이 사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저는 지인한테 책을 몇 권 받았었어요.
슬럼프가 온다면 주로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때문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머리를 비워버려요. 뭐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죠. 만화 스펀지밥에 나오는 뚱이라고 아시죠? 이 뚱이처럼 뚱이 모드에 들어가서 아무 생각을 안 하고 달달한 음료 같은 걸 먹다 보면 시간이 또 가더라고요. 처음 이제 탭스를 시작하게 되면 단어도 너무 어렵고, 어렵게 단어를 외워도 문제에서 그 단어를 만나면 분명 외운 단어들인데 뜻이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게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요. 단어 자체만 외우는 것과 단어가 어떻게 문장에 쓰이는지가 달라요. 조금씩.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려면 문제를 많이 풀고 많이 듣고 많이 접해봐야 돼요. 절망적이더라도 계속 버티시다 보면 점수가 오를 겁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시험을 많이 보세요. 특히 영어가 단어가 방대해서 시험을 봤을 때 내가 외운 단어가 많이 출제되는 시험이 있고, 내가 외운 부분에서 단어가 많이 출제가 안 되는 시험이 있어요. 모든 파트에서요. 그래서 시험을 여러 번 치다 보면 이번 시험엔 익숙한 단어들이 많이 보이네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아마 이때 점수가 잘 나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특히 힘든 수험생활 하시고 계실 텐데, 힘내시고 모두들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화이팅!